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마존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에 나서면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자,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좀 테슬라 주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트윗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지난 밤 사이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데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5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주총회와 더불어서 배터리 데이의 어떤 본격 행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진짜 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동시 통역까지도 준비를 해놨는데 다만 이제 행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진행 순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들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야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0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주, 특히 이 아마존이 기술주 상승을 주도해서 반등에 나서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이 번스타인에서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날 크게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장 마감 이후 테슬라 측에서 이제 현재 주주총회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터리데이 행사를 가질 것으로 가짐에 앞서서 이 전날 일론 머스크 CEO가 자체 배터리 셀의 대량 생산이 아직 어렵다면서 2022년에나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트윗을 올려서 실망감이 일며 5%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이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에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며칠 전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확산세가 다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영국에서는 식당을 비롯한 펍과 바의 영업을 저녁 10시 이후에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에서도 전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8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다시 기록 중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총 사망자는 2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세계 각지에서 봉쇄 조치 강화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가 이날 대체로 부진했고요. 반면에 비대면 활동에 수혜를 입은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 후임자를 발표하겠다라고 나서는 등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의 갈등은 팽팽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책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터라 투자 심리를 억제시키긴 했지만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틱톡과 관련한 소식들도 들려왔는데 미국 기업 오라클과 월마트의 참여로 틱톡 매각 협상이 거의 성사되는 듯 싶었지만 이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틱톡 글로벌 운영에 중국이 관여하지 못한다면서 지배권을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런 트럼프를 두고 약탈을 멈추라며 직격탄을 날려 이런 조건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 이번 주 내로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장관은 한편 이날 하원 증언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을 좀 지지해준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재정 통화 정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경제 회복이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필요한 부양을 지속하겠지만 재정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초반에 오락가락한 흐름을 보였던 다우지수 상승한 채 마감을 했죠. 0.52% 상승을 했고요. 막판에 상승세를 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27,28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반등에 나서준 기술주 덕분에 1% 넘는 1.7%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963포인트에 거래 마치면서 11,0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05% 올랐고 3,3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후반에 오름세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나서주면서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미국 내에서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유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밤 사이 유가는 0.6%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4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39.55달러에 현재 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여기에다가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금값은 0.2%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6.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리, 미 10년물 국채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고요. 0.672%의 거래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3% 올라서 현재는 94선까지 육박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부터 사흘간 이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의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 전부터 사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의 향후 이 경로는 바이러스를 통해 통제를 하느냐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부양책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원 증언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승 국면에 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재정 통화 정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경제 회복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경제 소식의 대부분은 재정 부양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연준 역시 필요한 부양을 지속하겠지만 재정 정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이 역사상 그 어떤 위기 상황보다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3분기에는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주택 판매나 제조업 성장, 기업 활동 증가에 힘입어서 강한 성장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을 위해서는 또 초당적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장기간 제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어디까지나 이 돈을 빌려주기만 할 뿐 직접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경제를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반면에 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국 경제가 자립 가능하고 또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 부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서 앞으로 이 부양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가닥으로 잡혀 나갈지 계속해서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벤트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배터리데이라는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이미 테슬라의 주주총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Annual Shareholder Meeting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데이는 잠시 후에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실제 그 행사 장면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직접 생중계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관전 포인트를 테크크런치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테크크런치에서는 과연 로드스터나 아니면 테슬라 세미의 생산량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의 생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서 배터리데이에서 특히 세미트럭, 그리고 사이버트럭, 로드스터의 장기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트윗을 올렸죠. 바로 그 밑에 2022년까지 대량 생산을 안 할 것이라고 써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좀 시장을 실망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로드스터와 테슬라 세미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보다는 이들이 출시되는 시점에 발맞춰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파나소닉과 LG화학 또 CATL로부터의 배터리셀 구매를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밝혔죠. 이 구매 확대 계획이 구체화되는지 여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셀을 자체 생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내재화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파나소닉의 배터리셀을 수입해 와서 그것을 조립해서 배터리를 넣었었는데 아예 배터리셀을 내재화하는 방향, 그 방향이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보입니다. 자, 이외에도 배터리 효율을 20%가량 높일 것이냐, 또 크기가 2배가 되는데 이제 밀도가 4배 높아지는 배터리, 뭐 하이볼륨 배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볼륨 배터리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냐, 마지막으로 100만 마일 배터리 과연 출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배터리데이 행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었던 이 베어드라고 하는 IB에서는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사라라는 의견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해보자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테슬라가 $25에서 $180로 급등할 때 이때도 투자자들은 5년에서 7년치 이익을 주가에 반영시켰다면서 지금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의 이익을 현재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사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공식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요, 주주총회 장면입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이익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이익을 낼 것이다, 이제 그 장기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장면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배터리데이 행사는 잠시 후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월마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이달 초에 구독 서비스인 월마트 플러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이달 15일부터 미국 회원들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했는데 한 달에 이제 12.95달러, 우리 돈으로는 15,000원을 내거나 연간 기준으로는 이 98달러, 우리 돈으로는 11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면 이 멤버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달러 이상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16만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들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주유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UBS에서는 위와 같은 월마트의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2021년 말까지 구독자는 1,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구독료에 대한 수익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억 1,200만 명의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과 사실 비교한다면 여전히 작은 숫자긴 합니다. 하지만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이를 통한 수익 개선 역시 월마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월마트는 향후 월마트 플러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월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주 미국 전역에서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갑니다.